네,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아침에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 한동인 기자로부터 과외 한번 받아보죠. 한동인의 뉴스 픽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 토마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한 기자님은 주말에 정말 잘 쉬셨나 봐요. 그냥 뽀송뽀송해 보여요, 얼굴이. 아니, 잘 못 쉬고 나왔습니다. 긴장이 돼가지고 잠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요? 왜?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밤에만 되면 잠을 못 자죠. 네. 월요일 때문에. 네. 그럼 토요일에 뭐 했어요? 토요일에도 푹 쉬었습니다. 그냥. 역시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그 다음날 힘들하고 그러군요. 네. 자, 좋습니다. 아, 갈 길이 먼데 오늘부터 지금 저희가 바뀌는 게 많잖아요. 우선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된다. 여기까지 좋아요. 네. 근데 직계가족도 제한이 된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확진자 추이를 보면은 토요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324명이고요. 네. 지난 9일 이후 4일째 1,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후 9시까지 총 1,020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사적으로 만날 수 있고요. 3인 이상 모여서 사적 모임을 이어가게 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4단계는 오늘부터 25일 밤 12시까지 네네. 2주간 시행이 되는데 이후는 유행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고 단계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다음날 오전 5시, 새벽 5시까지 적용이 되고요. 직계 가족 모임은 시간에 따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6시 전으로는 4인, 이후로는 2인입니다. 기존에는 직계 가족의 경우 거리두기에 상관없이 8명까지 가능했는데 네. 이제부터는 직계 가족도 사적 모임이 불가능해집니다. 등산도 사적 모임에 해당돼서 산을 오후 6시 전에 4명이 올라가더라도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이서 내려와야 되고요. 따로따로 찢어져서 내려와야 그 전에 하산을 해야 되고 택시도 2명까지만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그래서 다중이용 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이 되는데요. 네. 클럽이나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25일까지 2주간 더 문을 닫아야 하고요. 그러면 그쪽은 4주나 문을 닫는 거예요? 예. 와, 대단하다. 그래서 논란도 조금 있었는데 그룹 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이런 GX류의 운동들을 네. 음악 속도를 100에서 120bpm으로 낮추자. 아, 음악 속도도 마음대로 못해요? 예, 음악 속도도 그렇고요. 왜요? 러닝머신도 6km 이하. 왜? 과한 운동을 하면은 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그래서 확진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럴 수도 네. 있겠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어서요. 그렇죠. 사실 저희 식구들도 다 망했어요. 저희 식구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해서 보통 6명, 형제 자매까지 하면 10명 정도 되는데 생신이시란 말이에요, 좀 있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다 미리 잡아놨는데 네. 그거 다 취소시키고요. 또 저희가 강화도에 무슨 리조트를 하나 가기로 했는데 강화 리조트는 인천광역시 강화도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 수 있냐 없냐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네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자기네는 2단계밖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 그 말이 좀 믿기도 좀 찜찜하고 안 믿기도 찜찜하고 그래서 좀 이런 혼란을 좀 가중시키지 않도록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 손실보상금 어쨌든 주긴 준다니까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해서 꼭 받으시기 바라고 잘 못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조금 싸게 받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소식은 뭘까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중대본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했는데요. 네. 지난 6일이죠.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에 따라서 네. 공포일인 지난 7일부터 3개월 뒤에 시행이 될 예정이지만 네.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을 하기로 해서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클럽이나 나이트, 헌팅포차 등 집합 금지가 된 업종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 96만 곳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은 한 달에 지금 추경으로 잡혀 있는 돈이 6천억인데 네. 한 달에 2천억씩 3개월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월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서 월 이게 20만 원이요? 예, 부족한 거, 되게-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그쵸.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집합금지나 운영시간이 제한되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보상금 상정 방식이나 지급 시기 등은 이제 추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상당한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이걸 입증해야 돼. 네. 근데 도대체 얼마나 힘들어야지 상당한 심각한 위기냐. 일단 현재로서는 집합금지 업종을 위주로 산정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집합금지 위주 업종인데 그 업종에 얼마나 상당한 심각한 손실이 입었는지를 그 업주가 입증해야 되잖아요. 네. 그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내 말은. 보상이란 그게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이게 바로 그거죠. 11월 당장 지급을 할 수 있냐,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데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기존 매출액과 그다음에 현재 매출액과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매출액을 구분해 놔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예전에 뭐 세금 내기 싫으니까 조금 해놨던 이런 것들이라도 일단 다 긁어 모아가지고 원래 우리 매출이 이렇게 많았다. 이걸 먼저 좀 확실히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변수 있었던 것들은 좀 쳐내시고 해가지고 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문가하고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구청이나 이런 데다가 정확하게 좀 신청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컷오프로 생존한 사람이 6명이 있죠? 예. 네. 일단 기호 순으로 말씀드리면은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인데요. 네.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을 했고 이 중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탈락을 했습니다. 네. 선관위는 후보별 순위랑 득표율은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요. 사실 어제 기자들 사이에서 여론조사 수치가 사실 돌기는 나왔어요.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민주당은 이거 허위 사실이고 앞으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뭐 트위터 이런 거 통해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격차가 얼마 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1위 후보가 이재명 아니었어요? 예, 찌라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찌라시상으로? 네, 여론조사 원래도 이재명 후보가 1등이었는데 네. 그건 그래서 공개를 이낙연 후보랑 지금 많이 좁혀졌다는 거잖아요. 네, 많이 좁혀졌다는 왜 주장입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이거는 걸리나요? 선관위에서 선관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약만 올리는 거지 뭘. 네, 그래서 그 선관위 법을 개정을 하자 당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못 물어보는 거네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거 하나는 확인해보죠. 최문순 지사는 얼마나 많은 차이로 떨어졌나 이런 것도 안 알려주나요? 네, 그런 부분도 알려주지 않고요. 이게 동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미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몇 퍼센트 포인트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 치사해. 내가 나가고 말지.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6명으로 이제 압축이 됐잖아요. 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본 경선은 권역별 순회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 달 7일 대전과 충남을 시작으로 9월 5일 마지막 서울까지 순회를 합니다. 네. 해당 지역의 경선이 끝날 때마다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가 현장에서 공개가 되고요. 네. 1, 2, 3차로 나눠 모집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8월 15일, 8월 29일, 9월 5일에 걸쳐서 발표가 됩니다. 결국에는 8월 15일 1차 발표 결과가 네. 향후 본경선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거 마지막으로 이 이슈도 한번 다뤄보죠. 사실 저는 이 이슈가 좀 계속 이해가 안 가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한일 정상회담을 이달 중에 개최할 것이다. 그 관련해서 최종 조율을 해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방문하는데 거기 가서 스가 요시히데랑 만난다. 근데 만날지 말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뭐가 조율이 돼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저희 입장은 왜 가냐. 가봤자 뭐 뻔할 뻔짠데. 근데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너 너무 무식하다. 빨리 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익을 생각한다면 약간 굴욕적이어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맞습니까? 나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일 정상회담이 우리 정부에서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요청을 했고 일본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시했고요. 그렇죠. 유감해야죠. 그러니까 해당 보도는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과거사랑 미래지향적 협력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투트랙 기조로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 네. 이런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놓고 지금 한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어서요. 네. 실제로 근데 스가 총리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랑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일 정상이 개최가 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죠. 결론 없겠죠. 도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벌써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못 물어보고 이건 제가 내일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가급적이면 한동인 기자도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스가에게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스가 씨,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일본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그럼 그 결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만날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한동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희의 뉴스인 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중간중간 그리고 끝날 때쯤 댓글 소개 시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우리 채널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안 돼서 우리 지금 사람 너무 쪼급인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좀 있으면 100만 명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주목할 만한 세 분 제가 이름 불러드려요. 이수정님, 그리고 강진규님, 김현진님. 이 세 분 너무 멋지신 분들이에요. 항상 이른 아침에 저희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근데 별별 내용은 없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노랑 병아리.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겠죠? 네. 자, 저희가 지금 한동인의 뉴스픽 기자하고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이번에는 대담한 대담 이어나가겠습니다.